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돈 공부는 처음이라, 김종봉 제갈형열 지음, 다산북스 출판사 책이고요. 2021년 3월 30 기준, 알라딘 기준 경제 경영 주간 63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차 살펴볼게요. 프롤로그, 오늘도 텅 빈 통장 잔고를 보며 힘들었다면. 파트 1, 삶은 결국 돈의 한 조각이다. 파트 2, 돈의 실체를 마주하다. 파트 3,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다. 파트 4, 당신이 어디에 있더라도 지금부터 이렇게만. 프롤로그, 오늘도 텅 빈 통장 잔고를 보며 힘들었다면. 돈에 관한 책을 쓰겠다고 다짐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나에게 3번의 기회가 찾아왔다. 첫 번째 기회는 우연히 찾아왔다. 내 강연을 들었던 기자 한 분이 출판사를 소개해 주었다. 하지만 출판사가 원하는 이야기는 돈이 아니라 나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때는 불경기와 취업난이 겹쳐 힐링과 자기계발 열풍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꿈을 찾거나 창업을 하는 게 유행처럼 번졌다. 그런 시대에 검정고시 출신의 지방대를 나와 취업이 아닌 투자를 선택한 내 삶이 특별해 보였나 보다. 하지만 그때 나는 지하 단칸 사무실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가난한 투자자였다. 꿈을 이야기하고 멋지게 사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거짓으로 삶을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은 돈에 관한 이야기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주제였기에 그렇게 첫 번째 출판 기회는 끝났다. 시간이 흘러 2015년 1월 처음으로 부자라는 타이틀을 지었을 때 이제는 돈에 대한 지식도 그 지식에 맞는 자격도 생겼다고 믿으며 돈에 관한 이야기를 출판하고자 원고를 작성했다. 1년을 준비하여 출판사에 제의했으나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한동안 저희 출판사에서는 돈 관련 서적을 출간할 예정이 없습니다. 라는 답변과 함께 몇 달 후 거절당한 출판사에서 재테크 책이 출간되었다. 그때 깨달았다. 아, 내 원고에 문제가 있었구나. 무엇이 문제였을까? 스스로 답을 찾다가 도저히 찾을 수 없어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지인들에게 원고에 대한 평을 듣고자 찾아갔다. 원고를 보니 어때? 라는 질문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줬다. 책에 비판적인 내용이 많아요. 아무리 그 말이 맞아도 지금 사람들이 독서로 얻으려는 건 진실이 아니에요. 힐링과 휴식이지. 그 이야기를 듣고 원고를 다시 수정했다. 아니, 내용을 전부 뒤집었다. 노력하지 않으면 1원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를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로 수정했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를 상황이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보길 바랍니다 로 수정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투자처에 관한 내용에 내가 하고 싶은 돈 이야기를 끼워 맞춰 쓰기 시작했다. 잘 모르는 내용도 잘 모르는 길도 인터넷 검색을 하여 내용을 채워 넣었고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걸어온 길인 양 보기 좋게 포장했다. 마치 대단한 전문가처럼 투자 이론을 쓰고 성공한 투자자와 투자 현인들의 투자법을 공유하며 전지전능한 신처럼 돈이 초월한 사람처럼 글을 쓰기 시작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책 한 권만 읽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담긴 책. 1년에 걸쳐 읽기 편한 희망의 찬서를 완성했다. 그 책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행히 그 책은 출판되지 않았고 지금 여러분이 읽는 이 책도 아니다. 읽기 편한 희망찬 책을 완성하고 보니 이미 뛰어난 전문가들이 쓴 비슷한 책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 전문가들의 지식에 비하면 내 지식은 한없이 초라했기에 출판할 수 없었다. 다시 1년간 원고를 엎었고
그냥 평소에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책이 많이 팔리지 않아도 좋다. 많은 공감을 얻지 않아도 좋다. 심지어 에이, 안 되면 내가 책을 인쇄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만 줘야겠다. 라고 말이다. 비록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외면받을지라도 자식에게 물려줄 때 부끄럽지 않은 책을 쓰겠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완성했다. 이 책은 기적을 만드는 특별한 기술이나 기법을 담지 않았다. 만약 기적을 바란다면 당신에게 이 책은 어울리지 않는다. 다만 처음으로 돈에 관심이 생겼다면, 혹은 돈 때문에 매일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 책이 추구하는 바, 첫째, 돈의 의미와 가치는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에 맞는, 현 시대에 맞는 돈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도 투자하고 있는 나의 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둘째, 아직 돈이라는 무거운 단어를 논하기에는 부족하여 나이를 더 먹고 더 많이 돈을 번 후에 책을 내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책을 내는 것, 나중에 낸 책이 더 훌륭할 수는 있지만 이제 막 돈 공부를 시작하는 독자와의 교감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저 나를 여러분보다 조금 일찍 시작하여 몇 발자국 앞서 걷는 동행인이라 생각했으면 좋겠다. 셋째, 그래서 이 책은 지식을 얻는 데 의미를 두지 않는다. 투자 재테크 이론은 인터넷만 검색해도 수없이 나오는 시대이며 전문적인 지식이 담긴 책은 시중에도 많기 때문이다. 돈의 개념을 이해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돈을 향해 먼저 걸어간 한 청년의 생각을 들여다보며 돈에 관한 개념을 익히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이 책을 보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 넷째, 이 책의 마지막에 나의 투자 시나리오를 공유했다. 누군가는 이 시나리오의 가치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책을 끝까지 정독한 후 여러분의 생각을 더한다면 그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 책의 유의사항. 첫째, 이 책은 고도의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쓴 책이 아님을 밝힌다. 이 때문에 객관적인 의견보다는 경험으로 쌓은 주관적인 의견이 더 많다. 둘째, 영원에서 출발하여 지금까지 온 나의 모든 이야기를 담았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 길과 가보지 못한 길도 많다. 나는 아직 돈에 초월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미 돈에 초월하신 분이라면 이 책을 읽지 않아도 무방하다. 셋째, 지난 13년간 내가 직접 투자해본 투자처나 투자상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은 아니다. 투자처와 투자상품마다 책 한 권 이상의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하기에 그것을 자세히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으로 돌린다. 다만 누구나 쉽게 돈을 알고 공부할 수 있도록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넷째, 이 책은 여러분의 엄청난 투자의 고수로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내가 수천 시간을 고민하여 경험했던 것을 솔직하게 작성했다. 해보지 못한 것까지는 담지 못했지만 여러분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모자랐던 내가 스스로 돈을 만들었던 과정과 그때의 생각들을 상세히 적었다. 파트 1. 삶은 결국 돈의 한 조각이다. 작은 행복과 작은 만족은 그것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가질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온다. 속물 같은 질문을 하나 해보겠다. 돈은 인생일까? 돈이 곧 행복인가요? 돈이 인생의 전부인가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한참을 고민해야 했던 시간이 있었다. 돈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늘 따라왔던 세상의 대답은 이랬다. 예쁜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낀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부자다.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다면 부자보다 행복할 수 있다.
이 대답을 들으며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한다. 작은 것에 행복감을 느끼자고,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자고, 무엇보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결코 아니라고. 한때 그 말에 공감했고 돈을 좋아하는 내가 특이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0년 동안 돈과 관련된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세상이 말했던 작은 행복과 작은 만족은 그것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가질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온다. 예쁜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은 예쁜 꽃을 바라볼 만큼의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미 큰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SNS에 자주 볼 수 있는 집안에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커피와 차를 마시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집이 있으며 지금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출근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나를 위해 이 작은 일탈을 떠나는 사람들은 일탈이 끝난 뒤에도 경제적 여유를 줄 든든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결국 작은 행복이란 돈을 충분히 벌어놓은 사람이거나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사치였다. 물론 간혹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소수가 되기엔 평범하다. 다음 달 카드값은 얼마가 나올까 걱정하며 월급날을 기다리고 월급을 받아도 며칠이 되지 않아 통장은 바닥을 보이고 바닥난 통장을 보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면서도 차는 좋은 것을 타고 싶고 좋은 시계와 명품 가방을 사고 싶고 명품으로 도배하며 여유롭게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SNS 스타들의 삶을 부러워하며 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라는 궁금증으로 시작하여 분명 금수저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고야 마는. 사실 위의 말은 모두 과거의 내 모습이었다. 한때, 아니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만이 섞인 비열한 우월함도 있었음을 인정한다. 삼포시대, 88만 원 세대 사이에서 나만 뒤떨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다른 이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며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잠깐이나마 행복한 순간도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불안했다. 그 불안의 원천은 언제나 돈이었다. 그래서 행복은 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짧았던 행복의 시간보다 돈이 없어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민했던 시간이 길었기에 인생의 대부분은 돈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현 세대를 대표하는 3포 세대와 88만 원 세대,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만든 두 표현의 연관성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포기하는 이유, 88만 원 세대라고 표현하는 이유, 바로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걱정과 고민은 대부분 돈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돈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고 있다. 출퇴근길에 택시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선택하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얼마나 넣을지 고민하고 점심시간에 사 먹는 밥과 커피의 가격을 생각하며 누군가에게 줄 선물의 크기를 고민한다. 인생을 산다 라거나 물건을 산다 라는 문장에서 산다라는 같은 표현을 쓰는 건 인생에서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을 떼어놓고는 인생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 아닐까? 내가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돈을 떼어놓고 행복을 확신할 수 없는 그 모습이 결코 속물적이거나 아직 미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는 다만 지나치게 평범했고 세상은 다만 지나치게 돈과 엮여 있을 뿐이다. 행복 앞에 늘 붙는 한마디, 돈만 많으면. 학교 후배였던 한 친구가 어느 날 나를 찾아왔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꿈 이야기가 나왔다.
오빠, 저는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고 싶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싶고, 좋은 사람을 주변에 많이 두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꿈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시작된 꿈 이야기는 점점 깊어졌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걸 자각했다고 얘기했다. 사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을 다니던 그 친구가 5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던 이유도 그곳에서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것 같아서였다고 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없어서가 더 정확하겠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돈이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하며 진지하게 돈 공부를 하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묻고 싶다. 정녕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 않은가? 만약 꿈을 이루는데 돈이 필요하거나 돈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사람이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돈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봤어야 한다. 어렵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당신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 당신이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 그 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텔레비전을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끝까지 시청하곤 한다. 이 프로그램은 오지라고 표현할 만큼 숲속 깊은 곳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 함께 하루를 보낸다. 수많은 자극적인 예능 프로그램 속에서 자극적이지 않은 이 프로그램이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연인을 보며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실제로 자연인이 되려고는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보통 30대 후반이 넘어가면 많은 남자들이 자연에서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끼리 모이면 이 프로그램을 애청하는 동지가 꽤나 있다. 시골에 사는 로망을 이야기하다 보면 잠시는 몰라도 오랜 시간 살면 불편할 것 같긴 하다면서 돈만 많으면 시골에 집을 지어 별장으로 이용하면 가장 좋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나 원하는 일, 원하는 재화에 돈만 많으면 이라는 조건을 붙인다. 돈만 많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건데. 돈만 많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건데. 돈만 많으면 여행을 가고 싶은데. 돈만 많으면 저런 차 한 대 끌고 싶은데. 사실 누구보다 당신은 잘 알고 있다. 당신이 품은 희망을 이루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혹 돈이 없어도 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꿈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돈이 없어도 부모님을 잘 모시며 살면 된다. 돈이 없어도 내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면 된다. 돈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면 된다. 돈이 없어도 여유를 즐기며 살면 된다. 하지만 묻고 싶다. 부모님에게 좋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좋은 곳으로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은, 미술가를 꿈꾸는 아이에게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는 것은, 멋진 전시회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과 여유는, 여유를 느끼기 위해 떠나는 여행은, 차 한 잔은 결국 돈이 아닌가? 이들은 착각하고 있다. 돈과 상관없을 것 같던 자신의 희망에도 결국 돈이 개입한다는 것을.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에 혼자 사는 게 아니라면, 종교에 귀의해서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면, 당신이 희망하는 거의 대부분은 결국 돈이 있어야 이루어진다. 돈을 모른다는 것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당신의 삶을 모른다는 말과 같다. 익숙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되다. 돈과 삶이 이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돈에 대해 알아보려 했는가? 돈을 알아보다, 돈을 공부하다. 이 문장은 어딘가 어색하다. 늘 우리 곁에 있는 돈이지만 사실 우리는 돈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 왜 사람들은 돈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을까? 돈에 대한 강연을 처음 시작했던 순간부터 가슴에 품었던 질문이다.
경제학적 지식, 화폐 이론, 선택적 자각행위 등 다양한 답변과 마주했지만 가장 명쾌하고 단순한 이유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다. 익숙함에는 함정이 있다. 익숙하다고 해서 잘 아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언어를 예로 들어보자. 한국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언어다. 하지만 한국어를 누군가에게 설명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흔히 쓰는 문법 하나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반면 토익 900점이 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문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토익 900점을 넘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어보다는 한국어에 훨씬 익숙하다. 이 사람에게 영어는 잘 아는 것이고 한국어는 익숙한 것이다. 익숙함과 아는 것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무언가에 익숙하다면 그거를 의식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무언가를 잘 안다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돈을 의식하지 않아도 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돈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당신은 어떠한가? 돈에 대해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대부분은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돈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어는 익숙하기만 해도 상관없다. 살아가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테니. 하지만 돈은 다르다. 한없이 익숙한 그 돈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기 때문이다. 수익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악착같이 회사 생활을 하고 늘어나는 카드빚과 마이너스 통장을 보며 불안해한다. 결혼을 앞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힘들어하고 커가는 아이와 늘어나는 사교육비를 보며 한숨을 내쉰다. 돈은 우리에게 만족의 도구가 아니라 불안의 족쇄가 되고 있다. 거의 모든 종류의 불안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처음 만난 낯선 이가 무섭고 불안한 이유는 그 사람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건강검진을 받으며 불안한 이유는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안은 무지로부터 출발한다. 늘 돈을 벌고 쓰며 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돈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은 돈을 벌지 못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버는 돈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친구도 선배도 대학도 사회도 그 어떤 존재도 돈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나는 돈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려고 한다. 당신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말이다. 그렇다면 돈을 안다는 건 무엇일까? 돈을 알면 돈에 현혹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SNS에 올린 명품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며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을 시기하지 않아도 된다. 돈을 몰랐기에 가졌던 자격지심과 불편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돈을 알면 돈의 목적을 깨닫는다. 대부분은 돈을 교환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돈을 밥으로 교환하고 차로 교환하며 집으로 교환한다. 하지만 돈을 제대로 알고 나면 돈의 목적은 교환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돈의 목적은 교환이 아니라 기회다. 내가 가진 돈의 크기는 물질로 교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환한 물질이 가져올 가능성에 목적이 있다. 돈을 알게 되면 돈은 교환의 대상이 아니라 기회의 대상이 된다. 돈을 알면 오직 자신을 위해 일해야 함을 알게 된다. 대부분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며 돈을 번다. 회사를 위해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만족할 만큼 돈을 얻지 못한다. 남이 아닌 오로지 자신을 위해 일할 때 비로소 만족할 만큼 벌게 된다. 돈을 알면 돈을 모은다는 사실이 착각임을 알게 된다.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큰 돈이 필요하다는 건 큰 착각이다. 돈이 저절로 돈을 모으는 일은 없다. 자신의 자산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데 시간을 투여했을 때 비로소 돈이 모이기 시작한다. 100만 원이 있을 때 해야 할 행동과 1억 원이 있을 때 해야 할 행동은 다르다. 지금까지의 책들은 이 점을 간과했다.
한 가지 방법을 알면 당장 수십억 원의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켰다.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100만 원을 모으기까지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1억 원을 모을 수 없고 1억을 모은 후에 적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5억 원을 모을 수 없다.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깨달은 건 돈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답만 있다는 사실이다. 각기 다른 경제적 상황, 직업, 자산을 모두 관통하는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기 다른 상황을 해결해주는 해답만이 존재할 뿐이다. 즉, 자산 상황에 따라 해야 하는 일은 정확하게 아는 것. 바로 이것이 돈을 아는 것이다. 시작은 500만 원이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현재 나의 자산은 수십억 원이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하였고, 때론 자만하였고, 때론 실패하였으며, 때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실패와 고난을 통해 배웠다. 많은 사람에게 배움을 청하려 수도 없이 달려갔으나 이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내가 겪었던 그 과정의 아픔을 여러분은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삶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